일단 오늘은 블로그별 계급도를 정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7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해본 경험과 블로그를 알려드리면서 피드백 받은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100% 맞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이런 블로그도 있구나, 블로그판이 요즘 이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별 계급도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볼 건데 2년 사이긴 하지만 많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4위는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애드포스트가 있긴 하지만 블로그 지수에 의한 노출 의존도가 너무 심했죠. 구글에 애드센스가 있다면 네이버에는 애드포스트라는 광고 시스템이 있어요. 다만 네이버 블로그 지수에 의한 노출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신생 블로그가 성장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블로그 지수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위에 랭크가 됐고요. 3위는 블로그 스팟이었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그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죠. 다만 네이버 또는 구글 노출이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리었기 때문에 똑같은 인풋을 투자했을 때 아웃풋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서 3위에 랭크를 했고 2위는 티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최적화 블로그가 준비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초보자라도 다음에서 상위 노출이 바로바로 되었기 때문에 다음 트래픽을 초보자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네이버처럼 블로그 지수 개념 없이 단순 최적화 여부에 따라 최신 포스팅 여부에 따라 상위 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초보자가 수익화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죠. 여기에다가 네이버 외부 유입을 가지고 와서 애드센스 수익화를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티스토리는 필수적인 블로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워드프레스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티스토리의 저품질, 블로그 스팟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노출이 적었던 부분, 네이버의 쥐꼬리만한 애드포스트 수익 등 각 블로그들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블로그였지만 초보자들이 막연히 어렵다, 코딩을 해야 된다, 호스팅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스스로 만든 장벽 때문에 넘어오지 못할 뿐 수익화 블로그의 부동의 1위는 여전히 워드프레스였습니다. 그럼 2025년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3년에 2위였던 티스토리가 4위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슈 알고 계실 거예요. 카카오톡이 지멋대로 업데이트를 해버렸던 것처럼 다음에서 상단 광고도 뺏어가고 전면 광고도 빼라고 하면서 기존 티스토리를 하던 블로거들이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체감했던 고수들은 이 상단 광고를 뺏어갔던 시기에 대부분은 떠났어요. 남아있는 블로거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를 버려야 하는지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위는 13년과 똑같이 블로그 스팟입니다. 티스토리가 자충수를 두면서 3위에 랭크될 수 있었고요. 2위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의 상승세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네이버가 홈피드라는 형태로 유튜브나 인스타처럼 관심 기반의 블로그 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차이점은 영상이 아니라 블로그 글이라는 점이죠. 네이버 앱을 접속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네이버 글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게 네이버 홈피드고요. 그렇다라고 기존의 블로그 지수에 의한 상위 노출이 되던 검색으로 인한 블로그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네이버가 지금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네이버 홈피드입니다. 네이버가 구글에게 많이 따라잡혔다라고는 하지만 국내 검색 포탈의 1위는 여전히 네이버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네이버의 사용자가 가장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네이버 메인에 내 글이 노출이 될 수 있다? 기존 네이버 검색으로 블로그 지수에 노출되던 내 블로그 수익과는 완전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죠. 몇 배, 몇십 배가 아니에요. 수백 배까지도 방문자 수나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네이버가 앞으로 홈피드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의 보상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1위는 워드프레스입니다. 2023년 4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네이버 때문에 1, 2위 차이는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를 버리고 갈아타야 된다라는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길바닥에 10,000원, 5,000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걸 주어야 될까요? 10,000원? 5,000원? 아니요. 주울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다 주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만 하다라고 하면 워드프레스와 네이버 블로그를 병행하시는 방향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을 워드프레스에 맞는 양식으로 조금만 변형해서 포스팅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이전 영상에서 달라진 네이버 블로그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수익하는 방법, 애드포스트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 조건이랑 키워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기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듯이 운영을 하면 현재 네이버가 밀고 있는 네이버 홈피드에는 노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혀 다른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의 시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 홈피드에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리트리버라고 하는데 기존 네이버 블로그에 적용됐던 알고리즘은 C랭크, 다이아로직 등이 있었는데 키워드라는 첫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하면 과거 방식의 네이버 블로그 형태로 글을 작성하시면 홈피드 노출이 안 되실 거예요. 키워드가 바뀌면 글의 제목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검색 기반, 현재는 관심 기반으로 네이버 블로그가 현재 바뀌어져 있어요. 검색 기반이라는 거는 제목이 어떻게 정해졌었느냐, 내 글이 어떤 키워드에라도 걸릴 수 있게 제목에 메인 키워드 더하기 연관 키워드를 소위 다 때려 넣었어요. 여기 카카오톡 업데이트 안 뜨게 라는 메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키워드로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키워드가 중복이 되긴 하지만 원복, 복구, 취소, 끄기, 설정을 쭉 나열하고 끝에 코멘트를 더해주는 형태였던 거죠. 많이 보셨던 제목의 형태이실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가 홈피드에서 노출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관심 기반의 네이버 블로그의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메인 키워드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관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연관 키워드에 대한 글을 따로따로 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복구 이렇게 하면 3분 컷. 이것도 노출되기 위한 적절한 제목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메인 키워드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유튜브 썸네일처럼 클릭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없는 내용도 이것처럼 하는 썸네일 제목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목을 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클릭을 했는데 초반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뒤로 가기를 빨리 누르게 되고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계속 뒤로 미룰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홈피드 노출을 위한 블로그의 제목은 메인 키워드 하나,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후킹을 할 수 있는 제목이어야 돼요. 추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메인 키워드가 본문에 자연스럽게 5회에서 6회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글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700자를 작성할 수도 있고 3000자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메인 키워드가 고정적으로 5회, 6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500자에서 2000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메인 키워드가 5회에서 6회 정도 들어가면 적절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글자 수예요. 네이버 홈피드를 과감하게 밀어주고 있는 이유는 이 홈피드를 통해서 노출되는 블로그 글을 통해서 네이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지지직이라든가 네이버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데이터상으로 네이버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홈피드와 네이버 블로거들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 즉 홈피드에 보여지는 블로그의 글이 너무 짧으면 머무는 시간이 너무 적겠죠. 내용도 빈약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람들이 읽기 쉽게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글자 수가 많으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더 좋지 않나요? 라는 거는 구글 SEO적인 측면인 건데 사람들은 글을 읽는 걸 되게 피곤해 하거든요. 영상도 오래 보는 걸 힘들어해요. 그런데 글로 3000자까지 계속 읽어내릴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는 어렵기도 어렵지만 초보자가 공략할 영역은 아닌 거죠. 차라리 1500자에서 2000자 정도의 임팩트 있는 내용을 다루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키워드는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후킹 요소가 들어간 카피라이팅된 제목을 작성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요약하면 2025년 블로그 계급도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워드프레스로 애드센스 수익을 잡아라. 네이버 블로그로 애드포스트 수익도 선점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라는 국내 1위 검색 플랫폼에서 거대한 변화는 반드시 기회가 열리게 돼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유튜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또는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다, 들어가기 늦었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데가 돼버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 홈피드에 대한 전략은
네이버가 전사적으로 밀고 있는 홈피드에 대한 전략은 못해도 10년은 가지고 갈 수익 경로거든요. 물론 네이버가 지금처럼 밀어주는 게 10년 동안 계속 되진 않을 거예요. 네이버의 지원도가 100이라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겠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수가 높은 네이버 블로그들은 언제 시작했죠? 소위 최적화라고 하는 특정 연도 이전에 생성된 블로그는 몇백만 원 돈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막 티스토리에서 워드프레스로 넘어오시려고 하는 분, 아니면 워드프레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워드프레스를 버리고 네이버 블로그만 지금 당장 하셔라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하는 글을 워드프레스에 맞는 형식으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되겠죠. 워드프레스에 맞는 형식으로 바꾸는 거는 글을 하나 작성하는 것보다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드리긴 할 테지만 네이버 홈피드에 노출되는 블로그의 글도 사실상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AI를 시킬 거예요. GPTS를 제가 지금 다듬고는 있는데 키워드만 넣어주면 홈피드 노출에 최적화된 글이 나올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글을 다시 구글 SEO에 맞게 글로 변환 기능도 더해질 건데 그렇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블로그의 흐름은 워드프레스랑 네이버 블로그랑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셔라. 그런데 나는 티스토리도 안 했고 워드프레스도 안 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부터 우선 운영해 보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게 너무너무 쉬우니까 누구나 도전하셔도 가능하다 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대부분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네이버 홈피드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블로그가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홈피드의 노출을 위해서 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본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등등 홈피드 노출이 되기 위한 글로 가공하고 다듬기 위한 기준이 체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 샌드박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전면으로 보여주는 블로그의 글을 초보자에게 기회를 줘보는 식으로 보여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플랫폼도 이용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글을 쓰는 블로그인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기간이 존재해요. 구글에서는 1차적으로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고 승인을 받아도 이 샌드박스라는 기간 동안 불법적인 글을 작성하지는 않는지 양질의 정보성 글을 작성하는지 지켜보면서 노출을 점점 늘려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는 애드센스 승인보다는 까다롭진 않아요. 블로그 개설일 이상 조건은 충족을 하셔야 되고 홈피드 노출에 적합한 글 쌓으시고 평균적으로 방문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는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네이버가 공지한 내용은 아닌데 데이터상 확인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애드고시라고 불리는 애드센스 승인처럼 애드포스트 승인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해서 월급 이상의 수익화하는 그 과정을 50단계면 50단계, 100단계면 100단계라고 나눠봤을 때 놓여져 있는 위치들이 다 제각각이실 거거든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걸림돌이나 장벽들이 존재할 거예요. 문제는 이 장벽을 부서뜨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만약 티스토리가 돈이 된다라고 해서 티스토리 시작했다가 잘 안 돼서 워드프레스가 더 좋다라고 해서 워드프레스로 넘어와서 만지작거리다가 이제는 네이버 홈피드가 좋다라고 해서 또 네이버 홈피드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10단계 정도에 머물렀던 분들이 갑자기 네이버 홈피드로 바꿔서 온다라고 해서 10단계 이상의 퍼포먼스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경험상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티스토리에서 수익화 과정을 뚫어보신 분들이 워드프레스로 뚫어보신 분들이 네이버 홈피드에 와서도 속도를 내서 수익화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플랫폼이 좋다 나쁘다로 내 수익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블로그의 수익화 사이클을 꼭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수익화 사이클을 성공하기까지 지금 초보자에게 가장 열려있는 플랫폼은 어디냐? 네이버 홈피드라서 블로그가 아예 처음이다라고 하면 네이버 홈피드로 시작해 보시는 거를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추천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죠. 블로그도 수익화를 해보신 분들이 네이버 홈피드 노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려도 10가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고
방향성을 한번 재수정해 보실 타이밍이 됐다.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버 홈판 노출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